네, 북한의 무인기 도발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송영석 기자, 이 북한 무인기가 어제 수시간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는데 네. 또 한 대는 서울까지 왔다 갔습니다. 과거보다 성능이 좋아졌다고 봐야 합니까? 5년 전과 달리 군이 북한 무인기 기체를 확보한 상황은 아니어서 네. 이것의 정확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다만 그 5년 전 발견된 무인기보다 일부 개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군의 판단입니다. 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일단 육안으로 식별해봤더니 형태라든가 파란 색깔 등은 5년 전 것과 유사해 보인다고 군은 설명합니다. 네. 하지만 이 비행 속도나 고도 등의 재원을 보면 그 일부 향상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군은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공중에서 촬영한 북한 무인기 사진을 참고용으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네. 별도의 공개나 촬영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KBS가 보도한 제보 영상, 이제 네. 군은 이게 우리 측 항공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KBS 제보 영상 속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해서 군이 어젯밤 늦게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영상 속 항공기의 가로, 세로 비율, 외부 모습, 외관이죠. 네. 또 색깔 등으로 볼 때 우리 군의 KA-1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참은 제보 영상이 이 촬영된 시간과 장소에 북한 무인기도 비행한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인기 대응 전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군이 발표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충분한가요? 2014년 북한 무인기가 남한에서 발견된 이후에 군은 탐지, 요격 능력을 키우겠다면서 드론 전투 체계 구축 등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실제 이번 사례를 보면은 이 탐지 능력은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요격 역량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군이 무인기 대응으로 내세웠던 30mm 차륜형 대공포는 지난해 말부터야 배치됐고 전파 교란 무기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군의 예산 투입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집중하다 보니까 무인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맞춤형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군 대응도 중요한데 네.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지 않았죠? 네, 그 야당과 여당 일각에서 그 안보에 구멍이 났는데도 대통령실이 NSC를 열지 않았다. 안보에 무능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네.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습니다. NSC를 안 열었다고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쟁 중에 막사에서 토론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작전 수행 중에 군 통수권자 역할을 지속했고 확전 각오로 엄중히 상황을 관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작 북한은 조용합니다. 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한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선전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무기 개발 차원 내지는 한미 훈련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식으로 내세울 명분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침묵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죠.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